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기출팁 26번째 단원 산과 염기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상 항상 초입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상시에 수업을 할 때보다는 훨씬 영상에서는 말을 느리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속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학습을 해주시면 참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 품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서 영상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못한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896번 문제 보시면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산 염기의 기본 정의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H+를 내놓으면 산, 혹은 물에 녹아서 OH-, 즉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 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염기의 종류별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 까닭은 알자 이온인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제외하고도 구경꾼 이온이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오답이 되겠고,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897번 문제입니다.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공통된 성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염기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태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산성은 신맛이 나는 반면에 염기성은 대부분 쓴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은 염기성에 대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누나 혹은 하수구, 세정제 이런 것들에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사용을 하는, 즉 염기성 성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 금속과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산성에 해당하겠고요. 특히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이것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온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수용액 상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시키는 것은 산성에 해당하겠습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또 기초적인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하셨으면 크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898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기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다 보니까 감각이 좀 생기고 하셨다면은 느낌이 좀 오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산염기 파트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의 경우 산의 반응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산과 금속이 반응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학습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99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액에서 신맛이 난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두 번째 문장을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게 산성을 띈다 라는 사실을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번에서 5번 중에서는 산이 5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5번은 탄산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1번에서 4번의 이름을 혹시나 모르신다면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1번은 물이 되겠고, 2번은 암모니아, 그리고 3번은 수산화 칼륨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은 수산화 나트륨이 됩니다. 이 중에서 2번, 3번, 4번은 염기성에 해당을 하겠고, 물은 뭐 다 아시다시피 중성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00번 문제입니다. 물에 녹아서 공통된 음이온을 내놓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물질은 염기성을 띠고 있는 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염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선 체크할 포인트가 한 두세 개 정도 됩니다. 일단은 염기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디귿과 리을 그리고 이제 기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일반적으로 물에 넣었을 때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 즉 OH-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부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은
염기성 물질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NH3가 염기성 물질임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 조금 더 벗어난, 즉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 혹은 루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다만 통합과학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루이스 정의나 혹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염기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디귿의 이제 C2H5OH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입니다. OH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OH는 탄소에 붙어 있습니다. 즉 이온 상태가 아니라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에탄올에 붙어 있는 OH는 우리가 알코올의 성분을 띠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 염기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모두 중성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CH3COOH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세트산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성을 띠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러한 산성을 띠는 까닭에는 COOH라고 하는 것이 카복실산, 즉 산성을 띠는 작용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OH가 끝에 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염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01번 문제입니다. 이온화식을 찾아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산은 쪼개져서 수소 이온을 내놓고, 그 다음에 염기는 쪼개져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습니다. 이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되고요. 이에 맞추어서 구경꾼 이온의 전하량은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HCl,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은 정답이 되겠고, 2번에 H2SO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 플러스가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 플러스 앞에 2를 붙여주시는 게 맞고요. 또한 SO4도 E 마이너스라고 붙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전하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이죠. 3번 보시면 H2CO3라고 되어 있는데 탄산이라고 부르고요. H 플러스가 최대 2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계수 2 붙은 거 잘 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CO3 E 마이너스는 탄산입니다. 근데 E 마이너스 잘 맞춰서 만들어 줬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 찾았는데 4번, 5번, 6번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C랑 그리고 OH2, 다시 말하면 수산화 칼슘이 됩니다. OH는 마이너스여야 되고요. 그래서 E-라고 써있으므로 오답입니다. 또한 그런 OH 마이너스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칼슘은 2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오답이 되고, 5번의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전 문제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아세트산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에탄올은 중성입니다. 또한 아세트산은 산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OH-로 쪼개지는 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간단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90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 주변의 물질의 pH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pH라고 하는 것은 수소 이온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H가 낮을수록 산성이 강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pH가 커질수록 염기성이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H가 7일 때를 우리가 중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염기성 물질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여준 그림에서는 10에서 14 라인에 있는 제산제, 비누, 하수구 세정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고요. 또한 산성이 가장 강한 것을 이 안에서 찾으라고 한다면은 pH가 가장 낮은 애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레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에 우유를 넣는다. 그럼 커피도 산성이고요. 우유도 약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섞게 되면 좌우지간 산성이겠죠. 그러면 pH는 7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수소 이온 지수, 즉 pH에 대한 감각만 조금 살려주시면 되는 그런 가벼운 문제였어요. 자, 90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탄올이 산 또는 염기가 아닌 까닭을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아까 한 2개 정도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탄올의 OH는 수산화 이온이 아닙니다. 에탄올은 기본적으로 알코올이고요. 알코올이라는 것은 탄소에 OH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즉 탄소에 OH가 붙어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온이 아닌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떨어져 나가서 이온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용액에 녹이는 정도로는 쪼개지지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는 이런 물질들을 중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의, 산염기의 정의라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H+를 내놓으면 산이고, 그리고 OH-를 내놓으면 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에탄올은 H와 O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자 상태로 녹기 때문에 H+나 OH-를 내놓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에탄올은 산 혹은 염기라고 볼 수가 없고 중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요소로 출제되기에 충분히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꼭 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04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물질 가에스타를 물에 녹였을 때 생성되는 이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산염기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산이라고 하면은 H+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염기라고 하면은 OH-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수용액 상태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나서 가는 산, 나와 다는 염기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이 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예요. 즉 공통된 요소가 아니라 공통되지 못한 요소, 즉 구경분 이온의 종류를 통해서 이름이나 어떤 성질을 유추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NO3-, 즉 질산 이온이 있기 때문에 질산이 됩니다. 나는 칼슘, 그리고 다는 바륨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수산화 칼슘, 그리고 수산화 바륨이 되겠죠. 물론 이름을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요.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개수 비율입니다. 가의 경우에는 H+, NO3-, 1가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각각이 1대1의 비율로 있게 됩니다. 즉 HNO3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의 경우에는 CaE+와 OH-가 비율을 이루기 위해선 1대2의 비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CaOH2가 되겠죠. 그리고 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BaOH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가는 산이고 나와 다는 염기가 맞습니다. 가는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인 질산이 되겠고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의 비율은 나와 다에서 모두 1대2가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 4번에 다의 수용액에 껍질을 깐 삶은 달걀을 넣으면 크기가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껍질은 없는 상태고 달걀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에 넣게 되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성질가 되겠고, 나와 다가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양이온 때문이다 그랬는데, 나와 다는 염기입니다.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염기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까닭은 OH-, 즉 수산화 이온 때문이므로 음이온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주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도 항상 생각을 해주어야 되는 게, 외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문제를 풀어가는 동안 사고에서 땡기고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느끼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5번 문제 보시면요, 그림은 염기 AOH와 BOH 수용액에 존재하는 입자들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AOH랑 BOH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AOH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쪼개져 있습니다. 반면에 BOH 같은 경우에는 한 분자만 쪼개져 있고 대부분이 분자 상태로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둘의 강한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염기가 강한 정도는 이온화가 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AOH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온화가 되었으므로 상당히 강한 염기인데 반해서 BOH는 일부의 이온만 쪼개지게 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약한 약염기가 되겠죠. 또한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으나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AOH와 BOH 모두 이 동그라미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그라미가 수산화 이온이고, 그리고 각각이 A+, 각각이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수용액의 액성은 공통적으로 염기성이 되겠고요. 금속과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금속과는 산이 반응을 하죠. 그리고 전기 전도성은 있습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수는 서로 다릅니다. AOH는 모두 이온화를 했기 때문에 BOH와 비교하여 양이온의 개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는 붉은색이라면 염기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AOH, BOH 모두 염기성을 나타내므로 색 변화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06번 문제도 905번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모니아 수용액,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존재하는 입자들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가에서는 Na+랑 OH-가 모두 다 쪼개졌습니다. 하지만 NH3는 오직 한 분자만 NH4+와 OH-로 쪼개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염기의 세기가 더 센 건 이 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NaOH. 그럼 염기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서술하라 그랬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전기 전도율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라는 전기가 통하는 정도는 수용액 내부의 이온의 개수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강염기일수록 전기가 더 강하게 통하게 됩니다. 이걸로 비교를 할 수 있겠고 또한 pH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리트머스 종이나 아니면 pH 미터기 그러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pH를 측정을 해서 pH가 더 크게 나타난다면 더 강한 염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07번 문제도 906번 문제의 연장선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땡겨가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염기 이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같은 산이어도 모두 같은 정도의 산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산성의 강함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라는 걸 땡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그림을 보고 묽은 염산은 모두 이온화가 됐는데 아세트산은 일부만 이온화가 되었구나. 다시 말하면 강한 정도는 묽은 염산이 더 강하겠구나. 자,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반응성도 더 좋거니와 전기 전도도도 되게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H+, 즉 수소이온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묽은 염산에서도 동그라미가 있고 아세트산에서도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묽은 염산과 아세트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결정한 요소가 이 동그라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동그라미가 H+가 되고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같은 양의 마그네슘을 넣은 직후에 발생하는 수소 기체의 부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산에다가 철을 넣으면 마그네슘을 넣으면 즉 금속을 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수소 기체가 더 많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양의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 기준으로 수소 이온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산인 묽은 염산에서 더 큰 부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H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소 이온 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성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묽은 염산이 아세트산 수용액에 비해서 훨씬 강한 산이므로 pH는 더 낮게 되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게 되네요. 그래서 5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8번 문제입니다. 표는 물질 A에서 C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각각 묽은 염산,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증류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러면 발문을 읽었을 때도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 생각은 단순합니다. 아,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이고 증류수는 중성이고 염산은 산성이구나. 즉 우리는 산성, 중성, 염기성의 차이점에 집중을 해서 이 문제를 끌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는 거예요. 자료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마그네슘 리본과의 반응, 그리고 BTB 용액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각을 한 번쯤은 배운 적이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고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것은 산성이죠. 산성의 대표적인 성질이 되겠고 그러므로 B는 염산이 되겠습니다.
염산은 산성을 띠기 때문에 금속과 반응을 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니은은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BTB 용액의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BTB 용액의 색깔은 중학교 때 학습을 했습니다. BTB 용액은 크게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되겠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C가 중성인 물이 되겠고요. BTB 용액의 색깔은 초록색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변화 없음이 적절하고요.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이 아닌 수소 기체 발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초록색은 적절하고요. A에 철 조각을 넣으면 수소 기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성 물질에서만 발생을 해요. 또한 B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산성 물질이므로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C의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 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09번 문제입니다. 909번 문제도 처음에 네 가지 물질과 각 물질의 성질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산과 염기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산, 염기 혹은 중성 물질을 구분하면 되겠구나. 자, 그 다음 물질 첫 번째 CH3OH 메탄올이 되겠고요. 메탄올도 에탄올과 마찬가지로 알코올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구나 이거 체크했으면 상당히 공부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NH3는 암모니아니까 염기성 물질이고요. 그 다음 HNO3는 질산, H2CO3는 탄산이니까 둘 다 산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흐르느냐, 즉 물속에서 이온화가 되느냐라는 질문이고, 순서대로 NH3, HNO3, H2CO3 이 산과 염기들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되겠고, CaCO3와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시킨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CaCO3는 탄산칼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데기 이런 것의 주성분이 되겠고, 이는 산과 반응을 하면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게 변하는 까닭은 염기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기 물질인 NH3 한 가지만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3, 2, 1 순위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10번 문제입니다. 네 가지 수용액을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다. 909번 문제랑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도 자료를 보자마자 생각해야 되는 건 산성, 중성, 염기성을 나누면 되겠구나 이겁니다. H2SO4는 황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 물질이 되겠고, CH3COOH는 아세트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성 물질이 되겠죠. C2H5OH는 에탄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 물질. 앞으로는 더 알코올이 중성임을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aOH는 수산화나트륨, 즉 염기성 물질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중성 물질을 제외한 산성 염기성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로 3개가 넘어가게 되고 아니오인 가는 에탄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 선지는 자동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파란색이 나타나는가, 염기성 물질을 찾아달라는 소리고 NaOH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NaOH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니은을 바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파란색이 나타나는 NaOH를 제외하면 아니오로 넘어간 두 개는 모두 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는 물에 녹아 공통된 음이온을 내놓는다는 선지는 근본적으로 옳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료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얘는 아세트산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오는 황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다는 물에 녹아 공통된 음이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통된 음이온을 내놓기 위해서는 둘 다 염기성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니은 분자 한 개가 물에 녹아 내놓는 양이온의 수는 라가 다의 2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라는 황산이 되고, 그 다음에 다는 아세트산이 되죠. 아세트산은 H 플러스를 1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산은 H 플러스를 최대 2개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배 차이가 맞죠. 그래서 찾으시는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11번 문제예요. 묽은 황산에 아연판을 넣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즉 아연판이 산과 반응을 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자료를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소이온은 전자를 받았다는 소리가 되고, 이에 따라서 아연이온이 산화가 되어서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기억은 X2는 수소기체냐, 이것은 기본적인 산성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이 금속과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를 내놓게 되고, 기억은 올바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의 pH는 가가 크냐 나가 크냐 이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용액 속에서는 수소이온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H는 점점 7을 향해 달려가게 될 거고요. 7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산성 상태에서 pH가 더 높아지게 될 것임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나가 더 pH가 크게 되겠죠. 다음 디귿에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황산이온의 수는 감소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산이온 같은 경우에는 구경꾼 이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동안에 그 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응이 모두 끝난 후 수용액에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더 이상 이온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구경꾼 이온은 실제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 결과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반드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그리고 리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12번 문제입니다. 912번 문제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중학교에서도 본 적이 있는 실험 장치예요.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다라고 말을 했고, 질산칼륨을 수용액에 적셨어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셨어요. 질산칼륨에 들어있는 K는 플러스입니다. NO3는 마이너스입니다. 다만 이 둘은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으로서 작용을 해줄 거예요. 혹은 전류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즉 전해질의 목적으로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묽은 염산을 적신 C를 올릴 거예요. 혹은 묽은 염산 대신에 묽은 황산을 적신 C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분쇄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만, 그냥 머릿속에서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결국에 저난이도 수준의 문제는 항상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 고난이도 수준의 문제에서도 결국 일정 패턴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교육 과정이 근본적으로 제한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위 안에서만 학습을 할 수 있고,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화학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통합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 가용 범위를 상상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문제풀이 혹은 안정적인 점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수용액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실험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틀리죠. 왜냐하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할 경우 묽은 염산을 적신다 해서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일 때 붉은색, 염기성일 때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써야만 이 반응이 잘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일어나느냐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의 성질은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그 다음에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흘려갑니다. 근데 산성을 나타내는 까닭은 H 플러스, 즉 수소 양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수소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의 색 변화는 음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염화이온은 Cl-,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맞고요. 묽은 황산으로 실험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수소이온 때문이고, 이러한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것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즉 붉은색으로 바뀐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의 종류가 바뀐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극의 방향을 반대로 연결하게 되면요, 색 변화는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바뀌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산이 공통적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수소 이온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2번 문제도 개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03번 문제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식은 바로 정답을 말을 하면 플러스 극은 이온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Cl-, 즉 염화 이온과 질산 이온, NO3-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H+랑 그리고 K+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는 이온의 이온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H+, 산성을 띠는 물질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같은 문제였으니까 제가 깊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9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91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질산칼륨에 다만 이번에는 수산화나트륨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면 뭐가 바뀌지?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질문은 같다는 거죠.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는 이유는 염기성 때문이에요. 즉 수산화 이온 때문이고 칼륨 이온은 양이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요 A극 쪽으로 푸르게 변했어요. 그러면 A극이 어떤 극이냐라는 것을 준 거죠. OH-는 A극으로 끌려갑니다. 따라서 A극이 플러스 극이 돼요. 칼륨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D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대신에 묽은 염선을 사용하게 된다면요, 푸른색이 비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느냐? 자, 수산화나트륨 대신에 묽은 염산을 사용을 했다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이 비극 쪽으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15번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적신 거름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페놀프탈레인을 사용했다. 결국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 상태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 묻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성질 때문에 색이 변했는가? 즉 어떤 이온에 의해서 산성 혹은 염기성의 성질을 띠는가? 이게 묻고 싶은 거예요. 자, 붉은색의 거름종이가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 A와 B는 각각 산성 혹은 염기성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염기성을 띠는 까닭은 수산화 이온 때문입니다. OH- 때문이고요. OH-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 결과 가운데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B 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즉 B가 염기성 물질입니다. A는 산성 물질이에요.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수산화 이온 때문이 맞습니다. A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맞고요. 전극의 방향을 바꾸어 연결을 하면요, 가운데 쪽이 아니라 측면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16번 문제예요. 자주색 양배추 지시약과 메틸 오렌지 용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시약 색들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수능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우리가 내신 대비 수준에서는 당연히 외워두는 게 맞고요. 메틸 오렌지가 붉은색일 때가 산성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일 때가 염기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B 같은 경우엔 중성이겠죠. 네, 기억 보시면 A의 액성은 산성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기억은 초록색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성이 초록색인 것은 BTB 용액이에요. 메틸 오렌지 용액은 기억에서 초록색이 아닙니다. 그럼 디귿 C의 pH는 어떻게 되겠느냐? pH가 높을수록 염기예요. 낮을수록 산인 거죠. 근데 이제 C가 염기성을 나타내야 하므로 pH는 7보다 반드시 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에는 공통의 양이온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B는 중성이고요, A는 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양이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17번 문제예요. 917번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수용액 물질인데
BTB를 떨어뜨렸을 때 가는 노란색, 나는 파란색으로 변하였다. 읽고 가는 노란색이니까 산성이겠구나. 나는 파란색이니까 염기성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에 대해서도 줬으니까 우리가 종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노란색으로 나타났으니까 산성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있는 동그라미는 양이온입니다. 이게 H 플러스예요. 또한 나는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음이온이 동그라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수산화이온 OH- 공개죠. 그러니까 가에서 동그라미는 수소이온이 맞고요. 나에서 BTB 용액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까닭은 알자 이온, 즉 동그라미 때문이죠. 가와나의 메틸 오렌지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요, 모두 붉은색일 수는 없습니다. 좌우지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는 산성이고 나는 염기성인데 메틸 오렌지 용액이 모두 붉은색으로 바뀌면 그건 지시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색이 맞느냐를 떠나서 이런 디귿 같은 선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18번 문제예요. 우리 주변 어떤 물질이 가지는 성질인데 알루미늄과는 반응을 하지 않고요, BTB를 떨어뜨렸을 때는 파란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염기성 물질을 찾아달라는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재산제나 혹은 하수구 세정제 혹은 소다 수용액 같은 것들이 염기성 물질입니다. 왜 이것이 맞느냐라고 말을 하면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개념 암기 차원에서 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산성물질, 염기성물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일이 많아가지고요, 기억해 두신다고 그렇게 손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있으시다면 좀 천천히 공부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1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묽은 염산 50ml가 들어있는데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이온수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오르다가 멈추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충분했지만 묽은 염산 50ml가 다 반응을 한 시점이 나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처음에 묽은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성이에요. 가 시점에선 산성이라고. 근데 반응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마그네슘은 충분하답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이 부족해진 거죠. 수소이온이 부족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중성이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해서 염기성이 된 것은 아니에요. 염기성이 되려면 수산화 이온이 첨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에 가 지점은 산성이 맞고요, 가와 나 지점에서 전체 양이온 수가 같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이가의 양이온이고요, 이게 하나 생기기 위해서는 H 플러스, 즉 1가의 양이온 2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양이온의 수는 점점 감소를 하게 되고요, 나에 이르러 나와 다에서는 같게 되겠죠. 그래서 D는 오답입니다. 다 지점은 염기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붉은색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19번 답은 1번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이 일어날 때 비커 속 수용액에서 증가하는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에서 나로 가면 pH가 원래는 7보다 낮았겠죠. 산성이었으니까. 그런데 점점 중성에 가까워집니다. pH가 증가를 하게 돼요. 전기 전도율이 증가하느냐라고 했는데 수소이온 2개 빠지고 그 다음 마그네슘 이온 1개 생깁니다. 전기 전도율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전체 전하량의 합은 항상 일정하죠.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전체 이온수는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수요. 음이온은 구경군 이온이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 않는데 양이온의 개수는 점차 감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1번과 5번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21번 문제입니다. 분류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기준 A와 B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런 유형을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내가 이 기준들에 대해서 구태여 이것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어떤 자신만의 기준, 감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가지 물질이 기본적으로 물, 탄산, 그리고 수산화 칼슘입니다. 중성, 산성, 염기성이 되겠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리가 될지를 봤을 때 기준 B에 먼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준 B에서 얘의 탄산이 된다는 것을 이미 말을 했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 가의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는가 라고 한다면 산성, 염기성 이런 물질들은 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가 라고 했는데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은 염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가가 기준 B가 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얘에 산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 나가 포함된 B는 모두 아웃이 된다는 소리예요. 1번, 2번, 그리고 5번은 아웃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3번, 4번에 집중해 볼까요? 3번, 4번에 비해서 가와 나는 공통입니다. 근데 마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마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돼요. 마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도 색변화가 없는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탄산은 색변화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에 탄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오에는 반드시 수산화 칼슘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물이 되는데, 자, 그러면 4번을 그대로 끌고 와서 A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려면 염기성 물질이어야 합니다. 근데 염기성 물질이게 되면요, 얘는 수산화 칼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정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 맞다고 해버리면은 나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22번 문제입니다. 수용액 나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가와 나는 모두 붉은색으로 변한답니다. 즉 가와 나는 둘 다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공통적인 성질인 OH-를 찾는 겁니다. 네모요, 네모. 그렇기 때문에 네모가 OH-가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와 세모는 구연분 이온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억에서 가와 나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종류는 서로 같습니다. 수산화 이온으로 서로 같게 되고, 가에서 동그라미가 수산화 이온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가와 나 둘 다 염기이기 때문에 네모가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에서 나에서 세모 한 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2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OH-는 4개 있는데 세모는 2개 있습니다. 근데 전하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양이온의 수와 음이온의 수는 서로 같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량이 플러스 2가 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래서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산과 염기 단원은 중화 반응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은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득점을 받아야 하는 파트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듯이 쉽다고 해서 막상 공부를 해보면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너무 부담을 가지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가지지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채워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쌓아가셔야 되겠고요. 쌓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금 같은 게 아닙니다. 결국엔 언제 적재적소에 꺼내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고서 이 문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려고, 즉 유기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해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문제풀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